지난 영상에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에서 국내 증시 또 중국 증시 앞으로 1년간 국내 증시는 11%, 중국 증시는 약 16% 정도 상승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기사가 또 하나 나와서 공유합니다. 코스피 내년 2600선 간다. 국내 증권사 전망을 봤더니 하고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하락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력을 회복해서 강세 예측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섹터냐? 바로 반도체, 2차전지. 이 두 가지 종목들이, 이 섹터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떠받칠 것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도 우리는 전 섹터들 중에 반도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 2차전지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함께. 코스피 예상은 2000에서 2600선 최다 하고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 상승을 하고 상반기 비중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는 내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 처음에는 좀 밑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상반기, 하반기에는 높이 올라간 뜻 아닙니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는 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증시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체력을 회복하면서 최소 2600선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기업 이익의 본격적인 감소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나 내년 1분기, 2분기, 그게 상반기 아닙니까? 3분기, 4분기, 하반기 아닙니까?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1, 2분기 저점을 통과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이 종료가 되고 2024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가 주식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리다가 모든 이 전망들이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유능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세계 1등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틀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현재 매수 중이에요. 바닥에서 사면 제일 좋죠. 항상 강조하죠. 그런데 무릎과 바닥에서 사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 무릎과 바닥 사이예요. 나중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를 합니다. 보통 보면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장에서 보면, 야, 이거 이제 강세장, 상승장은 안 오는 건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적, 계속 하락하는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문명, 경제,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2분기부터는 이 주요국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금리와 달러 수준이 이제 점점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증시도 상승 추세로 앞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12개 증권사, 국내에 가장 상단을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DB금융투자인데 2930까지 보고 있습니다. 2930, 지금 2440이에요. 3000선 가까이 치솟는 이 불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DB금융투자가.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기업 비용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실질 구매력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화랑을 점점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각각 2850까지, 2800까지 보고 있어요. 2800, 2850. 그러면 오늘은 2444할 거거든요. 가장 낮은 상단을 제시한 곳이 2550이었어요.
내년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는 12개 증권사 중에 6곳이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를 꼽았습니다. 우리도 반도체와 2차전지 투자 중이죠. 반도체 세계 1등에 투자 중이에요. 2차전지도 세계 1등에 투자 중이에요. 2차전지 당연히 중국과 한국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투자이신 워런 버핏 봅시다. 반도체에 투자했잖아요. 5조 4천억을. 바로 대만의 TSMC. 국내 증권사들의 이 추천주들을 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 코스닥에 이런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도 보면 다 반도체와 뭡니까? 2차전지 아닙니까? 새로이 또 반가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구글 제친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브랜드 1위. 야, 참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선정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1위 업체로 선정됐어요. 지난해는 구글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밀려서 2위로 내려갔어요. 삼성전자는 영국의 유고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127점을 얻어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해 1위였던 구글은 올해 106점을 받아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는 4위, 2018년도에는 3위, 2019년도에 다시 또 4위, 2021년 작년에 2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1위 올랐습니다. 2등이 구글, 그 다음에 3위가 유튜브, 그 다음 넷플릭스, 또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몰 쇼피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왓츠앱, 토요타, 콜게이트, 메르세데스 벤츠, 글로벌 할인점인 리들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국 떠나 한국으로 반도체 장비 거점 대이동. 반도체 장비 회사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이 극자회선 EUV, 노광장비 독점기업 네덜란드 ASML,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국내 직접 투자를 난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대체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때문에 탈중국이 나선 글로벌 메이저 장비사들, 한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만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주도권, 이 경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ASML이 지난 16일, 며칠 전이죠,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인근에 조성하는 화성 뉴 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의 연구개발 R&D 기지가 한국에 모이게 됐습니다. 약 2,400억 원이 투입되는 네덜란드 ASML 화성 캠퍼스에는 반도체 노광장비 수리센터, 차세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모닝브리핑 때 반도체 종목들 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티커가 AMAT예요. 어플라이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의향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일대에 R&D 센터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도쿄 일렉트론도 올해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R&D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201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가장 먼저 국내 경기도 화성에 R&D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또 하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중에 램 리서치. 지난 4월 경기 용인 지곡산업단지에 R&D 시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열었어요. 반도체 장비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와 수리센터 등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2등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 그러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 기술과 노하우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